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전만개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웜의 신박 오늘 8월 4일 화요일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웜의 소통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자꾸 이 웜의 소통 시간이 길어지면서 전체 올라오는 러닝 타임이 너무 길어져 가지고요. 그래서 요즘 그래도 이 하이라이트를 이제 잘라서 다시 올려드리니까 나는 그 앞에 웜의 신박에서 앞에 주저리 그거 난 듣기 싫은데 하시는 분들은 딱 하이라이트만 들으셔도 됩니다. 자, 송우 형님, 제이슨 송이시군요. 제이슨 송님, 김성수님, 그리고 유미 최님, 스카이님 등등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오늘도 댓글이 400개가 넘어가지고요. 웬만하면 질문 위주로 댓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 조끼 잘 보고 왔습니다. 별주부전 퀄리티는 넘사벽입니다.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죠? 그 별주부전에 나와서 발표하시는 우리 이 별난 최밀턴 부장님들 정말 대단합니다. 그죠? 어제 윤인구 아나운서가 진행하시는 채널에 갔는데 이번에는 김장 조끼가 아니라 새마을 운동 조끼 같은 그런 거를 주셔가지고 그거 입고 했는데 괜찮더라고요. 보니까 새마을 조끼. KBS 점심때 진행하는 윤인구 앵커의 뭐 세상의 정보 모든 정보 뭐 약간 제목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 영상 많이 올려주세요. 항상 보고 있습니다. 요즘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죠? 채슬리에서 펀드 상품 출시하셨다고 하시는데 KB증권 들어가면 자문 계약하는 걸로 안내되는데 맞는 걸까요? 펀드 상품을 직접 선택해서 매수하는 방식은 아닌 거지요 하셨는데요. 그 퇴직연금 계좌에다가 편입하실 수 있는 저희가 한국, 중국, 미국 알아서 저희가 잘 투자하는 그 한중미 포커스 그게 지금 삼성증권이 독점 판매 기간이 있어가지고요. 한 3개월 독점 판매 요 기간이 끝나면 그 다음에 이제 KB증권에서도 자문 서비스를 통해서 가입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얘기 중입니다. 얘기 중이니까 그걸 이제 KB증권에다가 요청을 해보고요.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계좌 IRP 포함해서 가입을 하실 수 있는 가입이라기보다는 그 펀드 그냥 사시면 되는 거예요. 되게 편합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삼성증권 자문 서비스를 통해서만 그 펀드를 매수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풀리면 3개월 풀리면 KB증권 자문 서비스 통해서도 펀드를 퇴직연금 계좌나 나의 연금저축계좌에 그 주식 70%는 그냥 저희 채슬리 한중미 포커스 다 하셔도 돼. 저도 지금 ETF 사놓은 거 이래 올라올 때마다 정리해가지고요. 그냥 한중미 포커스 그 하나로 다 몰려고요. 그럼 몰아놓고 이제 잊어버리려고.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고정 댓글에 달려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새롭게 들어와서 많이 알아가고 있습니다 하셨고요. 잠을 충분히 잘 주무셔야 합니다. 잠이 보약입니다. 별주부전 너무 재밌습니다. 매주 주말 알찬 방송 해주시는 최밀턴 부장님들께 참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힘들지만 출첵이요 하셨는데 뭐든지 꾸준하게 해야 됩니다. 그죠? 뭐든지. 우리가 배드민턴을 치든 아니면 내가 이제는 건강관리를 위해서 매주 산에 다녀야 되겠다부터 아니면 취미생활로 뭐 그림을 그리든 서예를 하시든 그 어떤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기 위해서는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힘들지만 출첵. 꾸준히 한번 해보십시오. 채슬리 AI 매수 신호는 어디서 봤나요? 그거는 여기 고정 댓글에 들어가 보면 네이버 프리미엄 서비스로 가입을 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출첵합니다. 시원하게 지내시길요. 와, 정말 뜨거운 여름이 됐는데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식을 저는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계절이라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그 의미를 우리가 몸소 체험하고 있잖아요. 여름에 엄청 뜨거웠다가 겨울에 엄청 추웠다가. 그런데 이 주식을 우리가 조금 이 선진국의 주식 관련된 책을 읽다 보면 좋은 주식을 그냥 10년 들고 가는 거 맞습니다. 맞는데 그 좋은 주식이 귀하잖아요. 그 좋은 주식이 생각보다 많지는 또 않습니다. 그 좋은 주식을 그렇게 길게 끌고 가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또 사이클 기업이 많다 했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 봄, 여름, 가을, 겨울 개념으로 저는 주식을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날씨가 똑같은 싱가포르의 날씨랑 우리나라 날씨랑 다르잖아요. 다르면 달라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싱가포르는 에어컨만 있으면 되지 무슨 온열 장치 이런 게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는 겨울에는 또 따뜻해야 되고 집을 따뜻하게 유지해 줘야 되고 여름에는 또 시원하게 유지해 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을 투자하는 게 어렵고 힘들지만 이 사계절의 개념만 조금 익숙해지시면 우리나라는 이 계절성이 좀 심한 주식 시장이구나. 그걸 이해를 못 하시면요. 겨울 밀짚 모자는 겨울에 살아나는 속담이 있잖아요. 되게 어떻게 보면 쉽습니다. 밀짚 모자를 겨울에 사놓고 또 여름이 되면 그 밀짚 모자를 사람들이 막 밀짚 모자 필요할 때 팔아주고 또 겨울에 사고 여름에 팔고 그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시면 여름에 막 비쌀 때 비싸게 밀짚 모자 샀다가 겨울이 오는데 아니 겨울 되니까 밀짚 모자 이거 아무도 안 찾네. 이거 내가 잘못 샀나? 그러면서 겨울에 헐값에 팔고 이렇게 엇박자가 나게 됩니다. 전무님 마지막 기사 내용과는 생각이 다르실 것 같은데 전무님 견해를 좀 듣고 싶었는데 아쉽네요 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어제 마지막 기사가 뭐였죠? 어제는 제가 잠을 어제 1시간 반밖에 못 자고 이걸 찍다 보니까 그 마지막 그 눈치 빠른 분들은 이 박전무 거의 뭐 이 정신 없이 이 웜의 신박을 찍고 있구나 아마 그런 생각을 하셨을 건데 어제 마지막 기사가 한국 주식 4848 외국인들 왜 이러나 하면서 미국 헤지펀드 이번에 손바뀜이 일어났고 레버리지 상품 변동성과 뭐 이런 관련된 기사였었네. 어제는 그 뒷부분 다 찍고 나서 웜에 소통할 때는 나름대로 막 정신 차리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신문 기사 읽을 때는 또 제 목소리가 또 되게 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읽으면서 제 목소리에 잠을 또 못 잔 거 포함해서 막 어제 신문 기사 마지막까지 읽는데 좀 힘들었습니다. 좀 신문 기사 읽고 제 의견을 좀 말씀드렸으면 좋았을 건데 그 부분 좀 아쉬워하셨는데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비슷한 내용의 기사들 이런 내용들이 오늘도 있고 계속 나올 거니까요. 제 생각을 좀 더 명료하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답글이나 출첵 문자를 적어 남기지 못할 때는 좋아요 누르는 걸로 체크하겠습니다. 좋아요만 누르셔도 됩니다. 어제 전무님 주식으로 부자 됩시다 책을 읽었어요. 1년 내내 어쩜 내 이야기를 써놓았는지. 주린이들의 잘못된 방법은 제가 다 하고 있더라고요. 최근 불장 최고점에서 반도체를 50% 넣고 물타기를 하다가 평가손익이 29%에 가깝게 됐어요. 욕심이 투기를 부른 것 같아요. 포모에 휘말린 저를 알아차리고 피식 웃음이 나왔어요. 5월 정도부터 채슬리 TV를 알고 모닝브리핑과 별주 버전을 듣고 있는데 마음이 급했어요. 오늘부터 차분히 주식 일기를 써내려가려 합니다. 써놓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됩니다. 저도 주식으로 부자 됩시다 책이 엄청 도움이 되더라고요. 임감독님이 왜 전무님 방송을 그렇게 많이 들었는지도 이해되고요.
방송 들으시고 필살기 찾게 되셔서 금융무사 되시길 응원합니다 하셨습니다. 오늘도 문자가 왔는데요. 그 10월 달에 아파트 입주해야 되시는 저희 고객분, 지금도 이 웜의 신박을 아마 듣고 계실 건데, 저한테도 문자가 와서 제가 5월 달에 우리 왕이사나 이래 다 지시를 해서 10월, 9월, 10월, 11월에 돈을 쓰셔야 되는 분들, 계속 현금화를 만들려고 5월 중순쯤에 지시를 했었죠. 그런데 많은 고객분들이 저한테 고해성사를 하시는데, 그런데 지금 이게 파는 게 맞나 싶어가지고, 그분도 마찬가지고, 돈 지금 필요 없으니까 냅두라 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떤 고객분은 예전에도 그 코로나 때 저희한테 자금을 맡기셔가지고 좋은 수익 내고 나가셨었는데, 그때도 2021년 그때 1, 2, 3월 달에 일단 수익금 먼저 팔아서 수익금 먼저 찾아가시라고 했고, 5월 달에 이제 주식을 다 팔 때 뭐 좀 쉬는 것도 투자다 이런 말씀드리면서 할 때도 4천 갈 것 같은데, 그때도 사실 이번에 되게 강하게 얘기하시던 분이 그때도 똑같이 4천, 3,600, 4천 그렇게 얘기하셨었기 때문에 그런 분들 말씀을 듣다 보면 이 시세를 보면서 내 생각이 바뀐다 했잖아요. 시세를 보면서 인식이 바뀌고, 그렇지, 파는 거 아니지, 아니야, 여기서 그래, 사는 게 맞는 것 같아, 사게 되고, 사니까 주가가 또 더 올라가고, 그러면 아니지 하던 분들조차도 그런가 하면서 또 액션을 하게 되고, 그게 바로 조지 소로스의 재기 이론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왜 파나? 그래서 실제로 현금을 만들어 드렸는데, 그 현금으로 저희 고객분들 대부분이 다 따로 이제 주식을 사셔가지고 1년 뒤에 운용을 재개했을 때 다들 이제 주식에 물려 계셨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또 똑같은 문자를 보내셨더라고요. 7월 12일경이었었는데, 지금 여기서 뭐 이런저런 주식들 하지 말고 그냥 반도체로 몰아가는 게 맞지 않냐라고 문자를 남겨주셨는데, 제가 어젠가 그저께 그 문자를 봤어요. 사람은 거의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 포모가 들어오는 그런 분위기가 되면 이 시세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그 주식으로 부자 됩시다에 써놓은 그 해녀분의 말씀대로 올라올 때 보니까 늘 이렇게 다니던 구역에서 전복이 한 3개, 4개 있고, 그 3, 4개, 4개를 따고 올라오는데, 뭐야, 옆에 전복이 뭐 잔뜩 있네. 그걸 갖다가 올라올 때는 다시 내려가지 않는다 했잖아요. 그걸 원래 내 계획대로 나는 내려가서 전복을 3개에서 5개만 따고 올 거야. 그 계획대로 하는 사람이 있고요. 물론 옆에 보고 왜 이래 많지 하고 한 7개, 8개 확 따서 올라오면 되는데, 그걸 올라오다가 다시 내려갈 때가 항상 문제거든요. 올라오다가 내려갈 때. 그게 뉴턴이 사우스시에 투자해서 손실이 났을 때도 보면 처음에 자기가 계획한 대로 먹고 팔았는데, 그 사우스시가 그렇게 폭등을 하면서 이거 내가 잘못 봤네. 저렇게 노다진데 내가 이거 잘못 팔았네 하고 다시 들어간 거잖아요. 다시 내려가서 그 노다지를 먹겠다고 그 고점에서 주식 샀다가 폭망한 거잖아요. 왜 그런 현상이, 왜 내가 내 계획한 대로 내가 안 했지? 시세를 보면서 인식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 부분을 저는 조지 소로스가 리플렉시비티라는 그 이론으로 써놓은 걸 보고, 인간의 그 잘못된 판단을 왜 하는지 그걸 너무 명쾌하게 설명을 해 놓으셨어요. 근데 그 이전에 그 케인즈가 고용과 이자와 화폐에 관한 그 일반 이론,
그 위대한 책에도 사실 왜 사람이 비이성적인 그런 포모 현상으로 투자를 하는지에 대해서 또 명쾌하게 써 나왔습니다. 그게 이제 애니멀 스피릿이라고 해서 이래 얘기를 해놨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로버트 실러 교수님이 쓴 야성적 충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야성적 충동의 책을 보면 훨씬 더 그렇구나 이렇게 설명이 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야성적 충동 그 책 보시면 돼요. 그 로버트 실러 교수님이 행동 경제학의 대가시거든요. 지금도 아마 예일대 계시는 것 같은데 주식 투자는 이 행동 경제학적인 차원에서 계속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근데 그게 주식 시장의 현상뿐만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해서도 아셔야 된다는 거죠. 나는 왜 이럴 때 이런 행동을 할까? 나 자신에 대한 행동 경제학의 대가가 되셔야 돼요. 그게 바로 지피지기입니다. 근데 다들 지기를 잘 안 하시잖아요. 그죠? 나는 맞아. 나는 맞아. 내가 늘 이랬지. 그러면 지기를 아셨다면 어떻게 실수를 줄일 건가? 내가 늘 반복하는 실수를 줄이고 나의 장점을 살리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나 자신에 대한 실수를 어떻게 줄일 건가? 그걸 하시려면 이제 적자생조 계속 이래 적어보시고 내가 그때도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실수를 했구나. 네, 그렇게 오늘부터 차분히 주식 일기를 써 내려가려 합니다. 써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피드백을 스스로 해보셔야 됩니다. 아침에 이주환 박사님 말씀을 해주셔서 찾아보니 완전 무서운 말씀을 하시네요. 저는 반대체주는 거의 없지만 동조화되는 시장에 많이 걱정이 됩니다. 그래도 결국은 꾸준한 공부가 답인 것 같아 들어왔습니다. 계속 이렇게 우리가 배워나가는 겁니다. 요즘 우리 채밀턴 분들 중에 2년, 3년 되신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공부를 해보니 내가 너무 몰랐다라는 걸 알게 됐다. 공부를 해보니 더 어렵더라. 그죠? 얼마나 이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그걸 멀티팩터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이 주식 시장의 움직임은 그런 거 이제 다별량 함수라고 그러죠. 그냥 1 더하기 2는 3 이런 단순 방정식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변수들이 거기에 따라서 가중치도 다르고요. 그러면 이제 ax 제곱 플러스 bx 세제곱도 있고요. 플러스 cx 5제곱도 있을 수가 있고 그런 식으로 다별량 함수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너무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죠? 내가 옛날에 정말 너무 무식하게 주식했구나. 이런 걸 많이 이제 느끼실 겁니다. 6월부터 외국인들 종목 선물 누적 매도가 엄청나던데 금요일 환매로 어느 정도 해소되었을까요? 옵션 선물보다 그게 더 영향력이 크게 된 거 아닐까요? 네.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외국인들이 이 파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빠삭하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파생 시장도 되게 유동성이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꾸만 이제 국민연금이나 우리나라 보험사, 정통부, 우리나라의 기관 투자가들이 이 변동성에 좀 대응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안 그러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유동성 좋은 파생 시장에서 주식 선물 매도 때려놓고 옵션 매도 때려놓고 그다음에 주식 조금만 눌러도 확 빠지고 거기다가 우리나라는 또 개인 투자자들 거래 비중이 되게 높거든요. 이 개인 투자자분들은 잘 모르시니까 이렇게 쏠려 다니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확 빼면 또 이 잘못된 엉터리 그런 원칙들도 많잖아요. 트레이딩을 잘 못하시는 분들한테 트레이딩을 얘기하면서 밑에서는 뭐 손절해라 뭐 등등 그래서 밑에서 또 막 손절하게 되고 그 손절을 부르면서 변동성을 더 야기시키고 그러면 이 외국인들의 놀이터가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저기는
큰형님들이 다 지키고 있어서, 우리가 가면 큰형님들이 밑에서 또 매수 들어오고, 또 우리가 막 띄우려고 하는데, 또 저기는 큰형님들이 또 너무 과열되면 진정시켜주고, 야, 그래서 저 한국 시장은 쉽게 이 변동성으로 장난치기 어려운 시장이야. 이렇게 바뀌어야 되잖아요. 출첵입니다. 계속 출석인데 오늘에서야 댓글을 다네요. 저도 치맥 같이 하고 싶어요. 네, 내년에. 내년 뭐 7월 되면요. 장 좋아질 게 지금 박살나 있는 코스닥이라든지 코스피 소형주들 뭐 많이 올라올 거라서 내년 요맘때 되면 아마 야 정말 1년 전하고 분위기가 정말 다르네요. 이러면서 네, 치맥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그게 걱정이에요. 내년 장이 안 좋을까는 걱정이 없는데 야, 한 500분 이렇게 오시면 어떡하지? 예, 지금 그 댓글 남기신 숫자로 보면 이분들이 계속 한 300분은 오실 것 같아요. 보니까 한 300분은 어디다 모셔야 되나? 근데 300분 정도 모실 수 있는 곳은 많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이 100억 찔러 놓은 게 어차피 돈 벌 거니까요. 네, 회비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치킨하고 맥주 한 2캔 정도 하면, 인당 한 15,000원이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15,000원에 100분 오시면 150만 원이고, 네, 300분 오시면 450만 원이고, 이번에 돈 번 걸로 시원하게 쏘도록 하겠습니다. 출첵합니다. 5 나누기 365. 요렇게 적는 것도 괜찮네요. 보니까. 5일째, 6일째, 요렇게 쓰시는 것보다 그죠? 편하게. 5 나누기 365. 내일은 6 나누기 365. 와. 이게 나중에 323, 325, 330. 아, 이렇게 될 때는 되게, 그죠? 와, 이제 만날 날이, 치맥할 날이, 이제 며칠 안 남았구나. 이럴 때는 되게 좋을 것 같네요, 보니까. 저도 오늘부터 출첵 1일차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내년 치맥하는 날을, 추석 전 한 2, 3주 전에 하면 되겠네요. 그죠? 네, 오늘부터 출첵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100억 매수하신 거 다 파셨겠죠 했는데, 네, 그거 뭐 10% 먹었다고 팔 수는 없잖아요. 그 다음날 사실 뭐 시장이 코스피 200은 19.9% 갔잖아요. 그리고 산 날 플러스 한 3% 나긴 했었거든요. 근데 지난 금요일 안 팔았습니다. 네, 그거 뭐 이틀 동안 그거 먹었다고 이래 또 팔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30%는 먹고 팔아야죠. 어제 모처럼 시간이 되어 딸과 함께 민화 전시회 보러 갔었는데 문이 닫혀 있어서 못 보고 그냥 왔어요. 아이고,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집 근처 식당에 와서 시원한 물에 한 그릇 하고 왔답니다. 덕분에 딸과 맞춤했습니다. 아, 혹시 오전에 가셨나요? 어제? 잠깐만요. 어제면, 일요일 날 가셨군요. 토일이 그 건물 자체의 규정상 오픈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특별히 요청을 해서 그 문을 열었었는데 매번 요청하고 거기 경비 아저씨도 또 수고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토일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도 제가 아버지께 전화를 해봤더니 어머니 전시에 가 계시던데, 네, 한 10분 정도 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되게 시원합니다. 되게 시원하니까 주중에는 거의 5시까지 어머니 계시거든요. 시간 되시는 분들, 이 여름에 뭐 하나 하시는 분들은 전시회 한번 보고 오셔도 됩니다. 테헤란 노이는 DB금융센터로 가시면 됩니다. 농담이라고 하셔도 저희야 5,000원이 아니라 얼마라도 들고 갈 수 있습니다 하셨는데 반드시 수익 내서 내년에 다 저는 공짜로 치맥 쏘도록 하겠습니다. 출첵 4일째입니다. 듣고 있으면 힘든 것도 있고 방송에 집중하게 되어 너무 좋습니다.
네, 우리가 이 변동성에 어쨌든 익숙해져야 됩니다. 주식은 지금도 그렇고요. 1년 뒤, 2년 뒤, 3년 뒤, 10년 뒤, 20년 뒤에도 주식은 변동성이 큰 자산입니다. 이 변동성을 노련한 서퍼나 스키, 국가대표 스키 선수도 엄청 잘 찾아내요. 이렇게 목을 스키를 요리조리 하면서 익숙해져야 됩니다. 근데 주식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변동성에 그렇게 노련한 서퍼나 그 스키어처럼 그렇게 안 되잖아요, 당연히. 근데 꾸준히 1년, 2년, 3년 이 변동성이 왜 약이 되는지 그걸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잖아요. 아, 이래서 그렇구나. 그리고 이런 변동성에 좋은 자산이, 좋은 주식이, 좋은 착한 가격이 되면 이럴 때 사는 거구나. 여기서 턴하고 여기서 또 턴하고 턴? 갑자기 스키가 타고 싶네요. 이 스키를 잘 타려면 이거 업앤다운을 잘해야 되는 거 아시죠? 업다운 하면서 탁탁탁탁. 네, 제가 또 공부했던 곳이 콜로라도 덴버 아니겠습니까? 거기 40분만 가면 용평 스키장에 한 5배가 되는 그런 스키장이 한 10개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스키도 엄청 많이 탔습니다. 아침 9시 딱 시작하기 전에 맥도날드 들려가지고 햄버거 먹고 모닝 세트 먹고 그 다음에 햄버거 한 2개 딱 사가지고 배낭에 넣고 오후 5시 마운틴 클로즈 할 때까지 하루 종일 스키 탔습니다. 햄버거도 올라가는 리프트에서 먹고요. 이 더운 날에 그 스키 타는 상상을 하니까 갑자기 좀 시원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그게 우리 의상대사님의 원효대사님이죠. 원효대사님의 일체유심조 아니겠습니까? 그죠? 모든 것이 마음먹기에 달려있다고. 채밀턴에게 막시무스 장군님은 전무님이세요. 미국장 폭락이 올까봐 겁납니다. 한국 주가는 정말 저렴한데 미국이 흔들리면 한국이 같이 무너지니. 네. 그동안에 보면 한국 시장이 먼저 빠지는 건 맞거든요. 21년도에도 6월 달에 우리가 먼저 빠졌죠. 6월 달에 고점 치고 빠졌고, 그 다음에 2018년에도 우리가 먼저 빠졌습니다. 그때도 우리가 2018년 1월 말에 2600 고점 치고 계속 빠지는데 미국 시장은 2018년 10월 달부터 확 빠졌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장이 미국 시장의 하락에 대한 이게 전조증상인지 아니면 우리도 미국발 블랙먼데이를 겪은 거잖아요. 미국도 블랙먼데이 겪고 그러고 나서 주가 다시 다 회복했습니다. 미국 시장이 나중에 빠질지는 제가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저희 고객분 중에 미국 주식, 저희가 최 부사장이 미국 주식을 열심히 또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나중에 후행적으로 빠지는지 계속 저희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방송 보며 그게 갓생쇼예요. 방송 보며 보내셨다고요. 출석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 확실하게 배우고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배우는 게 해야 할 일을 배우는 것보다 먼저였어요. 되게 중요한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강쉐론 님이신데 하지 말아야 될 걸 안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보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만약에 다른 거 다 잘했어요. 다른 거 다 잘했는데 내가 마약에 손을 댔다. 그죠? 다른 거 잘한 게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마약에 손대는 순간 나락으로 떨어지니까. 그죠?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걸 안 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 그걸 적어 놓으셨네요. 제가 모든 분야에 마찬가지지만 결국은 오래 살아남은 게 강한 거다 하잖아요. 네. 오래 살아남은 게 공룡은 사라졌잖아요. 그런데 하여튼 어느 분야나 하여튼 오래 살아남아야 되는데 그 오래 살아남기 위해서는 잘하는 걸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지 말아야 될 걸 안 하는 거. 야, 우리 강셰로님은 저희 회사로 전화 주셔가지고 이번 주에 댓글로 제가 선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댓글로 선정을 해드릴 테니까 전화 주셔가지고 책 선물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왜 시츄에이셔널 어웨어니스 헤지펀드가 청산된 것만 얘기하고 그 AI 관련 모든 걸 다 알고 있다는 천재가 하드웨어 위주 롱 포지션이었다는 건 왜 인지 못하죠? 예, 요 마지막 질문이 좀 어웨어가 잘 안 되네요. 왜 그 AI 관련 모든 걸 다 알고 있다는 천재가 하드웨어 위주 롱 포지션이었다는 건 왜 인지 못하죠? 그걸 다른 헤지펀드들이 인지하고 쟤 죽여야 되겠다. 뭐 죽여야 되겠다 해서 죽인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딱 걸려들은 거였잖아요. 포지션이 다 노출이 돼 있고 위험해졌을 때 저 지금 조금만 더 밀리면 네, 청산된다. 그걸 알고 마지막에 정말 그렇게 공격할까? 실제 그렇게 공격합니다. 예, 그 사례를 우리나라에서도 ELS 이런 거 있잖아요. 요 정도 터치하면 낙인 또는 낙아웃 되는 그 배리어 근처에서 외국인들이 그거 낙인 낙아웃 시켜버려요. 자기네들 유리하게끔.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하이닉스랑 전자 7월 31일 고점에 물렸는데 기다려도 될까요? 너무 무서워요 하셨는데 나는 왜 여기서 샀을까? 그리고 지금 나는 너무 무섭다는 이 부분도 한번 적어 보셔야 돼요. 나는 거기서 뭘 보고 샀는지, 무슨 얘기를 듣고 샀는지, 어떤 계획을 갖고 샀는지, 내가 지금 여기 들어가서 나는 전원주 할머니처럼 나도 이제 10년 모아봐야 되겠다. 네, 그런 마음으로 사신 건지, 네, 어떤 계획으로 사셨는지에 따라서 전략이 달라집니다. 그죠? 저는 주린이이긴 한데, 삼전을 27일 때 분할 매도하고, 25일 때 분할 매도했습니다. 앞으로 고점을 오르기는 좀 더 시간이 걸릴 듯 해서요. 닉스는 190일 때 조금 매도했고요. 아직 닉스는 물려 있습니다. 두 가지만 하고 다른 잡주는 안 하고 있는데 양전으로 해야 되나 고민하는 중입니다. 어떻게 보면 좋은 주식 그동안에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결국 변동성은 커도 우상향이었잖아요. 그죠? 저는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변동성은 큰데 우상향. 그걸 제가 최근에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요. 우리가 소장농, 월급쟁이로서 아니면 뭘 하든 소장농이라는 거죠. 이 자본주의에. 소장농인데 땅을 사야 된다고 했잖아요. 땅, 좋은 땅. 어떤 게 좋은 땅? 영업이익률이 높은. 어제 팔란티어 같은 거 영업이익률 60% 나오잖아요. 좋은 땅이잖아요. 그러면 하이닉스 영업이익률 76%야.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3년 전에 어땠었죠? 영업이익률 마이너스 60이었어요. 그러면 이거는 어떤 땅이지? 하이닉스는 어떤 땅인지 3년 전에 적자 날 때 이 땅에서는 내가 열심히 일해도 오히려 돈을 더 토해내는 안 좋은 땅이야. 그러면서 땅값이 말도 안 되는 헐값에 거래되잖아요. 근데 말도 안 되는 헐값에 거래되는데 시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적자가 나고 있어서 PER이 오히려 계산도 안 되고 너무 높다는 거죠. 뭐 2018년도만 하더라도 하이닉스가 20조 7천억 벌 때만 하더라도 그때도 PER이 3배, 4배 얘기했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2조 7천억밖에 못 벌어요. 20조 7천억을 벌던 회사가 2조 7천억밖에 못 버니까 그러니까 이익 대비 주가가 엄청 높아 보이죠. 주가는 많이 빠져 있는데 주가는 반토막 나 있는데 이익이 거의 10분의 1 토막 나다 보니까 9분의 1 토막 나다 보니까 PER이 되게 높아 보이는 거죠. 근데 주가는 빠지는데 그걸 PER을 잣대로 갖다 대면서 하이닉스 이제 비싸다라고 얘기합니다. 2018년도에는 이익 대비 주가가 15만 원 가서도 그거 너무 싸. 근데 주가는 반토막 나는데
이익이 확 줄어들면서 지금은 비싸. 사면 안 돼. 그래서 그 땅으로 비유하면 굉장히 비옥한 땅이에요. 예전에 여의도가 이 한강에서 모래를 이렇게 끌고 와서 만들어진 땅이다 보니까 되게 비옥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웬만하면 그 씨만 뿌려놔도 무럭무럭 자란다는 거죠. 그런데 꼭 3, 4년에 한 번씩 홍수가 난다는 거죠. 홍수가. 홍수가 나면서 확 쓸려 내려갈 때, 내가 열심히 농사 지어 놨더니 확 다 쓸려 내려가네. 그게 적자잖아요. 그죠? 홍수가 나면. 그러면 그 땅값이 어떻게 되죠? 홍수가 났을 때 그 땅값이 폭락하죠. 그러면 저는 홍수가 날 때 사놓고 또 2, 3년 지나면 또 엄청 풍년이 들잖아요. 대충 그냥 뿌려놔도 워낙 땅이 비옥해가지고 또 뭐 그 풍년이 들어가니까 땅값이 어떻게 됩니까? 땅값이 또 확 오르잖아요. 그럴 때 팔아야죠. 왜냐하면 또 3년 안에 홍수 올 거니까. 네, 홍수 오면 또 주가가 또 반토막 낮으니까 그 땅값이. 그 개념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홍수가 안 온다. 그게 옛날에 이제 뭐 반포, 잠실 다 똑같았었잖아요. 뭐 대치동까지 물이 차오르고 그걸 갖다가 여러 그런 제방시설에다가 그리고 뭐 보면 동네에서 저수지, 저류지 그런 식으로 이제 빗물 관리를 하나 그런 게 생기면서 더 이상 이제 홍수가 안 나는 그런 걸 뭐라고 할 수가 있냐면 어떻게 보면 강력한 진입장벽, 그 독점적 주의 그런 걸로 인해서 더 이상 이제 홍수가 안 나게 되면 그러면 이제 그 땅을 팔면 안 되는 거죠. 가끔씩 이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장기 계약에 의해서 이제 더 이상 홍수가 안 온다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지나고 보면 이 장치산업이라서 이 업앤다운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 변동성이 이제 줄어들 수는 있긴 하겠지만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제 신문 기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